네,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평론가님? 안녕하세요. 네.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지난 시간엔 사회복지, 문화관광 등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어요. 네. 네. 그렇죠. 그 2014년 그 서울시 예산 총 규모는 그 21조 5,400억 정도인데요. 네. 그 가운데 이제 그 사회복지 예산이 6조 8,400억, 31.8%로 그 가장 많았죠. 네.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사실은 이제 그 중앙정부나 네. 지방정부나 가장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, 그리고 어르신 복지 확충,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그 보육 환경 개선과 저출산 대책 확대 등에 이제 그 주로 쓰이게 되는데요. 네. 이 교육복지와 그 공공임대 건설 등에도 이제 상당한 그 예산이 좀 배정되어 있습니다. 이와 함께 그 공원 및 환경 분야에는 1조 7천억 원이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. 네. 서울시 전체 예산안의 그 7.9% 정도고요.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과 그 공원 조성 및 확충, 또 물 재생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이제 네. 그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. 산업경제 분야는 전체 예산의 그 2.2%인 이 4,700억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요.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그 일자리 창출 등에 이제 쓰일 예정이고요. 네. 역시 문화관광 분야에도 그 한 2.2% 정도인 4,800억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. 역사 문화도시로 쓰였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생활지역 등이 이제 그 투입될 예정입니다. 네, 4,818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제 그 가운데서 시민생활체육 그리고 도서관 이런 데 쓰이는 걸 빼면은 이제 오롯이 역사문화도시, 문화예술의 도시에 쓰이는 예산은 좀 적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눠봤습니다. 네. 이제 2014년 서울시 예산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네.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자치구 지원이 이제 복지 분야에 이어서 많은 예산안을 얻게 됐어요. 그렇죠. 이제 그 서울시가 이른바 이제 그 시도와 특별시도와 이제 시군구 이렇게 행정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금액이 되겠는데요. 이 자치구 지원의 이제 전체 예산의 그 15.3%인 3조 2,900억 원 정도가 이제 배정이 되어 꽤 있죠. 많은데요.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시 산하에 네. 이제 구에 대해서 네. 구 예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같이 하는 사업들을 이제 네. 맞으면 이제 예산을 좀 배분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는 이제 문제는 지난 좀 예산 통과 과정에서 상당히 좀 논란도 좀 적지 않았습니다. 그래요? 왜냐하면 이른바 그 쪽지 예산이라고 하죠. 네. 이제 그 시의원들이 지역 민원성 예산을 이제 끼워넣기 하는 막판에 이런 예산인데 이런 게 꽤 들어가 있지 않나, 들어갔다 이제 이런 네.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비단 이것뿐만은 아닙니다만 굳이 예를 들자면 은평 세길 조성 사업 등 이 157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,569억 원이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막판에 이제 그 진행이 됐는데요. 네. 이는 그 지난 11월 서울시가 그 발표한 그 예산안에는 그 당초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들입니다. 특히 이제 새로 추가된 이 사업들을 보면은 공원 조성 혹은 골목 가꾸기, 동네 축제 지원 등 어찌 보면 각 그 구 단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꼭 이게 그 절실한 사업이냐 이런 데서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좀 많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의원들이나 구청장들께서 이른바 그 민원성 예산을 좀 대거 집어넣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왔습니다. 그렇게 좀 실적이 되면은 좀 표가 더 오는 모양이죠. 네, 아무래도 시의원이나 구청장으로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네. 또 이제 물론 이런 부분들을 전혀 네. 말하자면 꼭 배관시하거나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어쨌든 네. 다른 데 쓰는 돈이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그 주거 환경 개선이나 네.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. 네.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좀 하나씩 넣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좀 전체 환경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말이 있겠죠. 좀 안 좋아요. 쪽지 예산. 이제 그 쪽지로 해서 이제 딱 하면 그 예산 이제 심의위원들 네. 특히 이제 그 예산안 심의위원을 맡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의 예산 담당이나 혹은 예. 이제 기획재정부의 예산 담당이 그래요. 좀 이렇게 예. 좀 신경을 써주는. 그 다음에 단행이라고 교육청 하죠. 관계 좀 알아볼까요? 네. 네, 이 교육청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.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전체 예산의 그 10.8%인 그 2조 3,300억 원이 이제 배정이 됐는데요. 네. 그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
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보다도 서울시 의회에서 오히려 그걸 더 늘려줬습니다. 무려 네. 그 470억 원이나 늘려줬는데 문제는 네.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. 그래서 부동의 선언을 했고요. 그 제2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해달라 이런 그 제2 요청을 좀 하기로 해서 늘려줬는데 논의가 받아줄 수 됐습니다. 없다. 네. 상당히 좀 의외인데 왜 그런 겁니까?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설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예산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잖아요. 어떻든 뭐 늘려주면 뭐 고맙다고 받는 그렇죠. 게지 그 인지상정인데 네.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. 당초 요구했던 예산안보다도 뭐 총액 기준으로 무려 그 470억 원이나 늘었는데 네. 전체 사업 예산 가운데 사업 예산이 한 3,300억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무려 10% 이상을 늘려주면은 우리가 계획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다 제대로 쓰느냐. 상당히 그 낭비적인 요소가 클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그것을 다 집행하기도 쉽지가 않다. 네.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. 네. 또 하나는 이제 그 문홍린 교육감이 그 서울시의회가 그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바로 하루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 예산 증액이 너무 과하고 예산 증액이 너무 많고 혁신 지구에만 예산을 좀 더 지원하는 것은 예산 균형 분배의 원칙에 어긋난다.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말하자면 혁신학교와 그 혁신지구 사실은 이제 그 광노현 전 교육감이 그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인데요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네. 이전 교육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려 했던 건 아니냐.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문영린 교육감이 요구하지 않은 예산을 추가로 그 대폭 증액하고 게다가 그중 상당액을 이른바 전임 교육감이 그 주요 사업에 배정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적인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.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실제 뭐 예산을 보더라도 이제 가령 혁신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네. 학교당 2천만 원씩 좀 증액을 했고요. 혁신교육지구에도 그 12억 원, 그 교무행정 지원사 인건비 이제 11억 원 등을 이제 그 증액 배치를 했습니다. 네. 반면에 그 장애 특수학교 설립 예산 그 10억 원은 전액 삭감을 했고요. 사립학교 그 노후 환경 개선비는 그 12억 원이 그 감액됐습니다. 또 그 문용린 교육감이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이른바 교육연구 개선 연구학교 운영비 혹은 이 초중등학교 한자 교육 예산, 이 초등 돌봄 교실 예산 그리고 뭐 스마트 스쿨 예산, 교과 교실제 예산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 부분 감액이 됐는데요. 바로 이제 그 문교육감이 역점을 두었던 사업에 대한 그 예산이 상당폭 감액된 것도 삭감되고 문교육감이 추진하고 있지 않는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은 증액돼서 오고. 네, 물론 이제 그 그런 문교육감이 이제 그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예산도 증액된 게 꽤 있습니다. 그러나 네.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삭감액이 많고요. 특히 이제 그 혁신지구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좀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떻든 이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그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. 이 부동의안 주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예산을 당초보다 너무 많이 주고 또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의 그 서울시 교육청 정책으로서는 별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. 이런 지적들이 큰 것 같습니다. 뭐 아무튼 이제 그 예산안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부동의하고 제의를 요구한 게 처음인데요.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? 네,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동의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심의를 다시 요청할 수도 있고요. 네네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정말 꼭 교육청과 서울시 그 의회 네. 혹은 뭐 서울시의 뭐 다수당의 의원들과 소수당의 의원들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 진짜 교육 현장과 교육 철학에 비추어서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인지 이제 네. 이런 것들이 분명할 때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논의를 충분히 거쳐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. 과연 앞으로의 그 부동의와 그 제2 과정이 그 같은 사회적 그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. 왜냐하면은 전체 예산 부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네. 그렇게 사실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민들이나 혹은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설득하기가 왜 부동의하고 또 왜 이렇게 늘렸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생산적인 의미 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불통해 지금 보입니다.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 건강하고
교육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다.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네. 자, 교육청 지원 말고 또 그 다음에 예산안을 많이 받은 네, 분야가 뭐 어디입니까? 이제 도로교통 분야인데요. 도로교통 네. 분야는 올해 예산안 가운데 그 8.4%를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. 1조 8천억 원 정도가 이제 그 배정이 됐습니다. 네. 나름대로 상당히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거죠. 네. 이 지속적인 그 도시 철도망 구축 그리고 환경 개선에 이제 4,8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. 네. 버스 인프라 구축과 운영 체계 개선에 한 또 7,8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한 4천억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요. 도시 인프라 구축은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는 뭐 도로 정비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자동차 중심에서 이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보행 친화 도시, 보행 친화 도로 환경 개선에 이제 초점을 맞출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. 뭐 교통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도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. 네, 이 도시 안전 관리 분야에는 그 올해 예산 가운데 그 4.2%에 해당되는 이 8,900억 원 정도가 이제 그 배정이 됐는데요. 이상 기후에 대비해서 그 지역 맞춤형 수해 안전 대책과 그 서울형 수해 안전망 구축에 이제 상당 부분이 투입이 되고요. 예. 119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도 상당한 그 예산을 좀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. 네, 이거- 마지막, 네. 네네네. 마지막으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 예산 얘기를 좀 짧게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. 이제 그 영유아 보육 사업 이제 지난해부터 그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부담이 크게 늘어났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중앙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요. 지난 1일 그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에서 그 영유아 보육 사업의 그 기준 보조율, 이제 국고 보존 비율이죠. 이게 이제 그 서울의 경우에는 35%, 예. 지방은 그 65%로 이제 그 정리가 됐죠. 그래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초 중앙정부의 그 지원율이 15%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한 20%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예산을 짰는데 이게 좀 한 5%포인트 정도 이제 그 부족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한 연간 600억 원 정도 이제 그 부족분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. 예.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충당할지가 또 올해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서울시로서는 그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올해도 이 문제 관련해서 이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또 갈등이 또 예상되겠네요. 그렇지 네, 않습니까? 그렇죠.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방 세수를 좀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네. 이제 이런 걸 텐데 중앙정부에서 과연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2014년도 서울시 예산 우리 백병규 평론가님과 같이 함께 의견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